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서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 해서 모인 산무사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혜 쌤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양도소득세 합산과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부동산, 제 부제는 일단 내가 그냥 부동산 손해보고 양도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네, 제목을 달아놨어. 근데 손해보고 양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음, 국가에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합산과세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미리 먼저 번에 양도한 부분에 대한 세금이 있으면은 손해봤을 때 이걸 합산과세하면 세금이 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 잘 그러니까 모르는 경우 많죠. 1년에 두 번 양도세 신고하는 거니까 두 번 양도를 하면 두 번에 대해서 각각 양도세 신고하는 건 알아. 네, 근데 이거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개념을 잘 모르고, 음, 그리고 이거를 합산해서 그냥 신고를 안 하면은 내년 5월에 한번 합산 신고 기간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5월달 돼갖고 양도세 신고하세요 또 날라오면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날라와요? 막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두 달 이내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잔금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신고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라고 해서 내가 잔금을 치른 양도일 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대략 풀로 주어지면 한 3개월 정도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 네, 그러면 우리는 3월 31일까지만 양도세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 납부를. 근데 1월 31일에 잔금을 치렀다. 그러면은 1월 양도일이 속한 달이 말일이니까 1월 31일이 말일이잖아. 그럼 그 뒤로부터 2개월이니까 또 똑같이 3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잔금 치르시면 두 달 이내로 신고 납부 다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고 해요. 예정신고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가산세가 있고 불이익이 있어요. 대상자산이야 뭐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부분은 부동산, 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뭐 건물이나 주택, 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고, 보통은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네, 우리는 부동산을 사면서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도 대가에서 취득 원가를 제외하고 나오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기본공제 제외하고 세율 곱해하고 나오는 세금을 납부를 해요. 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 납부 신고를 안 했거나 납부를 안 하거나 하면은 양쪽 다 신고 불성실과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네,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요 페널티 부분은 분명히 세금이 있을 때, 우리가 이익을 봤을 때, 부동산을 샀다 팔았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페널티고, 물론 내가 이거 손해보고 팔았다. 음, 10억에 샀는데 9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나올 게 없어요. 세금이 나올 게 없으면 페널티도 나올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1년에 딱 한 번만 사고 팔았으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딱 끝나버리는데 네, 다음에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만약에 내가 1년에 A 자산과 B 자산을 두 번 팔았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하는데 A 자산과 B 자산을 두 번 매도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 분명히 어느 쪽에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익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건 이익이 항상 나길 바라지만 그렇죠.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 그래서 이번 이렇게 두 번을 팔게 되면은 첫 번째 팔았을 때는 첫 번째 거에 대한 신고 납부만 하면 돼요. 네, 근데 두 번째 팔았을 때 이때부터가 문제인데, 두 번째 팔았을 때는 당연히 두 번째 팔은 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중에 모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해서 소득을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의 일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두 번을 팔게 되면은 앞전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재계산을 해야 돼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매출과 모든 비용 제외하고 총 세액에 대해서 재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래 아는 분이고, 세무사 입장에서 내가 원래 아는 분이고, 내가 원래 관리해드리고 있던 분이라면은 저는 항상 물어봐요. 아니면 제가 알죠. 올해 한 번 더 파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료 뒤져본다면 한 번 더 파시고 있으면 합산과세 하셔가지고 요렇게 하면 세금이 요만큼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첫 번째 저희한테 방문하시거나 어떤 세무사님들한테도 내가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세무사들한테 이번에 B자산 팔았는데 양도세 신고해야지 갖고 A 팔았을 때 그 세무사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가서 하면은 이분 그 납세자분이 이전에 뭘 더 팔았었는지 아니면 이게 첫 번째인지 몰라요. 모르죠. 네,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 건에 대해서만 딱 처리하고 끝내드리는 게 어쨌든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밖에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끝내버리면 나중에 5월달 다음에 5월달 돼가지고 합산과세하라고 날라와요 안내장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야 이거? 그리고 합산과세하고 세금이 더 나오면 왜 냈는데 또 내? 이거 이전 세무사가 잘못 신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순이익이 나서 세금이 더 나왔을 때 일이고 만약에 첫 번째 A자산을 팔았는데 손실이 났어. B자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났어. 근데 다른 세무사한테 갖고 왔고 이익이 난 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했어. 네. 근데 앞전과 합치면 손실이었으니까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거든? 200만 원 낼 거 150만 원만 내도 되는 건데 200만 원 그대로 내버린 거야. 단건으로 신고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합산 신고하면은 이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이게 양도세 안내문이 날라온다고 해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나 나 신고 다 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확정 신고 기한 때 이 두 개의 자산을 합쳐서 다시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 그리고 이제 환급이라는 거는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인데 내가 앞전에 냈던 세금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돌려줄 게 없어야 정상이야. 양도 차선하는 경우에. 그치. 근데 봤을 때. 앞전에 A자산에서 냈던 세금이 없잖아. 네. 근데 합산신고 기간에 합산신고해서 돌려준다라는 거는 B자산 때 많이 냈잖아. 내야 되는, 원래 제대로 계산해서 냈어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납세자분들은 어떤 세무사님들한테 가든지 본인이 두 번째 자산을 양도하거나 했을 때 웬만하면 물어봐 주시는 게 그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올해 한 번 더 양도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세무사님들이 보통 저 같으면 물어봐요. 올해 이게 처음 양도한 거세요? 아니면 올해 다른 거 양도하신 게 있으세요? 라고 한 번씩 물어보는데 잘 없기도 해요. 거의 왜냐하면 없죠. 그렇게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은 잘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지방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낸 경우도 있는데, 국세청은 더 낸 세금에 대해서 알아서 돌려주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예전에 양도신고한 것 중에 이제 합산신고 했어야 될 게 있었는데, 그리고 합산신고를 하면 세금이 덜 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게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는 예정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확정신고라는 거는 매년 1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모든 365일간에 있었던 양도에 대해서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예정신고,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예정신고 때 앞전 거를 전부 다 합산해서 신고했다면 괜찮은데, 그걸 하지 않고 단건으로 다 신고했다면은, 요걸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재계산을 한번 해라. 그렇게 나오는 게 확정신고 기한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팔았던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두 번 신고하면 안내장이 한 번씩 날라오긴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씩은 세무서에 문의해서라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앞서 미리 다 그냥 말씀했던 거죠. 주둥이를 다 털어가지고 네.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 확정신고란이라고 해갖고 뒤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제가 한 번씩 다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두 번 이상 양도해서 합산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담세액이 늘어나지만 뭐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해봐라 네. 라는 점. 그리고 이 국세청은 내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아요. 물론 덜 내면 그때같이 잘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뭐 찾아먹을 게 있다 쉽게 얘기해서 돌려받을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체크하고 우리가 알아서 찾아먹어야지 국세청은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거. 이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때가 진짜 알려드리지만. 아, 맞아. 그래. 진짜. 그 마지막 장으로 가면은 뭐 손실이라 내 세금이 없다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 체크해봐라 이 얘기 또 한번 드렸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5년 이전에 우리가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지난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3년에 신고했던 걸 합산 신고하는 기간이 24년 5월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참 지났잖아. 지나가지고 무시할 게 아니라 과거 5년치까지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5년 안에 지금으로부터 5년 안에 신고했던 것들을 한번 그 신고했던 부동산들을 흔치는 않겠지만 그 부동산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2번 이상 양도한 해가 있었어. 그때 그리고 내가 합산 신고를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환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 그때 한번 손실 봤었는데 합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합산 신고해서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숨가팠네요. 빠르게 이게 그래 이렇게 해도 딱 10분이야. 네. 그 애초에 무신고인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하네요. 이거 애초에 무신고는 안 되죠. 경정 청구라는 건 내가 합당하게 신고를 했을 때만 신청 가능한 거니까. 이거 애정신고도 기한한 신고가 아예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실이더라도 예정 신고는 꼬박꼬박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라도 찾아먹을 수 있으려면 그러면은 예정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정 신고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찾아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이거나 세금이 나올 게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수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와, 무섭다. 공세청 원래 무서운 집단이에요. 짧은 시간에 컴팩트한 장수도 내용들. 몇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네. 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까지는 부탁드리지 않겠지만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